안녕하세요. 서비스 디자인 기획 수업 맡고 있는 이문환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사례를 선택을 해서 그 사례들에 대한 사용자의 리뷰 같은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어, 일단은 진행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내용은 생략하고요. 이번 주에는 실무 디자이너로서 필요로 하는 몇 가지 기본 지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프로페셔널 UI UX어 디자이너 되기라고 이름 붙인 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UI UX 디자인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자주 언급이 되지만 혹시 모를 수도 있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무 개발 프로세스, 그리고 실무자의 직군별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fidelity란 용어입니다. fidelity란 충실도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일 거예요. 하지만 디자인 쪽에서 이 fidelity란 단어는 묘사 표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즉, 얼마나 실제랑 가까운 수준으로 표현할지 그것을 정하는 레벨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 어떤 앱을 디자인할 때 로우 피델리티 수준으로 디자인을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하이 피델리티 수준으로 그 앱을 표현하는 게 필요한 단계도 있습니다. 이 로우 피델리티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최소한의 구성 요소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좀 부족하고 다만 이런 느낌이고 이런 위치에 이런 버튼이 있을 것 같아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하이 피델리티 수준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거의 완성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로우 피델리티, 하이 피델리티는 어느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기보다는 디자인의 과정에 맞춰서 초반엔 로우 피델리티로 빠르게 아이디어를 내보고 수정을 하다가 점차 결정이 되면서 하이 피델리티로 넘어가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와이어프레임이란 용어입니다. 주로 기획 단계에서 이 와이어프레임이 제작되고요. 각 페이지의 정보와 UI 요소들을 배치해서 표현해 보는 것이 이 와이어프레임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을 보면은 색상이라던가 정확한 타이포그래피, 그러니까 폰트 같은 것은 적용되어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레이아웃과 이 요소들의 위치, 각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이미지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로고가 들어갈 거고 여기도 이미지가 들어갈 것이다 정도의 수준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와이어프레임에 시나리오나 콘텐츠 설명이 들어가면 첨부가 되면 스토리보드라고 불리어지는 형식으로 디자인 시안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보드라는 것은 각 서비스 페이지 간의 이동이라던가 각 페이지들의 구성 요소, 컨텐츠에 대한 설명 등을 설명해 놓은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이듯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페이지로 이동하고 다시 다른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이동하는 등등의 페이지 간 이동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회사마다 혹은 그 디자이너의 역할에 따라서 같은 이런 작업물을 화면 설계서, UI 문서, 스펙 문서, UI 기획서 등등으로 혼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용어가 혼동되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런 생김새의 것들이 컨텐츠에
각각의 요소뿐만 아니라 페이지 간의 이동을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컵인데요. 제품 디자인 해본 학생들도 모컵이라고 들어볼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웹사이트라던가 모바일 앱 같은 걸 만들 때도 모컵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와이어프레임이 서비스와 혹은 제품의 구조를 표현하는 데 활용이 되는 것이라면 모컵은 그것이 보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만들어보는 시안을 말합니다. 이 모컵에는 컬러라던가 타이포그래피 등도 요소가 포함이 돼서 디자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즉 미디엄 혹은 하이 피델리티 수준으로 표현되어야 하고요. 이를 통해서 데모 시연이라던가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이 둘 다 모컵 예시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모컵 템플릿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화면 안쪽에는 내가 만든 걸로 나중에 교체를 하고 나면은 마치 이 아이폰에 내가 만든 앱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비엔스 같은 곳에서 UI 모컵 검색하면은 수많은 이런 시안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 이외에도 패키지 디자인할 때 필요한 모컵 파일도 있고요. 다양한 그 양식과 다양한 내용의 모컵이 있으니까 찾아보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입입니다. 이것은 서비스에 대한 기능, 그리고 사용성 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작되는 동적인 형태의 모형을 말합니다. 보통 이 프로토타입은 완벽하게 구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특정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혹은 어느 정도 구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사용성 태스크를 부여하고 이게 어떻게 디자인된 게 옳은 것인지 등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그리고 이런 것만 담당하는 직군들도 따로 있는데요. 인터랙션 디자이너 혹은 UX 디벨로퍼 같은 직군이 이런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프로토타입이 중요해지는 것은 이 오른쪽의 이미지처럼 인터페이스 상의 동적인 변화가 매우 많은 그런 그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만들 때에는 시각 디자인, 그러니까 정적인 화면만을 구현하던 디자이너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역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약간 갑작스럽게 나온 단어이긴 합니다만 어포던스라는 단어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포던스도 마찬가지로 제품 디자인에서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 개념인데요. 사용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지했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거나 혹은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오른쪽 화면을 보면요. 일단 지금 잠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을 위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밑으로 튕겨지는 느낌이 있어서 잠금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화살표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면은 잠금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 슬라이드 to unlock 이라고 되어 있는 저 글씨와 화살표 그리고 저 그 슬라이드 가능할 것 같은 저 부분들이 디자인 요소들이 그것을 유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는 것은 제품, 서비스를 구성하는 정보, 요소들의 우선순위와 내비게이션, 구조 등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예시를 보면 곰인형은 머리와 몸으로 구분이 되고 머리 안쪽에는 그 머리,
통과,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을 테고, 다시 눈에는 왼쪽 눈, 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 안쪽에는 몸통, 팔, 다리 등등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곰인형의 사례가 아니라 웹사이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뎁스, 가장 상위 층에는 어떤 버튼이 있고 혹은 어떤 컨텐츠가 있고 그것을 타고 들어가면 또 관련된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뭐가 등장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는 것을 표현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 구조가 잘 설계되어야지 사용자가 빠르고 직관적으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비엔스에서 들어가서 그냥 하나 예시를 뽑아봐 왔는데요. 이 오른쪽과 같이 생긴 앱이 있다고 보면 좋을 텐데요. 아마 출석 체크를 하고 뭐 시간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대학생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을 디자인하기까지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몇 가지 작업들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인데요. 홈 화면에서는 어떤 주요 컨텐츠가 보여져야 할지, 타임테이블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될지, 캘린더에는 뭐가 있어야 될지 등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스크 플로우는 사용자 입장에서 행동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해보고 그것들을 표현해보는 그런 도식화 방식입니다. 특히 이 태스크 플로우는 개발자랑도 매우 잘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처음에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이 잘 되었으면 홈으로 이동하고 홈에서 어디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리퀘스트를 했을 때 또 시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과정을 표현을 해 놓은 것이 태스크 플로우입니다. 그 다음 와이어프레임으로 다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태스크 플로우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뭐 로그인 하는 부분이 여기였다면 로그인이 되면 여기로 넘어가고 뭐를 눌렀을 때는 어디로 넘어가고 그런 것들을 표현을 보다 시각적으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와이어프레임을 활용을 해서요. 그리고 이 와이어프레임을 다 만들고 나면 마지막으로 아까 맨 첫 번째 화면에 봤던 그런 목업 이미지들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